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해능과 육조 단경이라는 주제로 도론도담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요, 임랑해수욕장입니다. 부산시 경계 안에 있는 해수욕장 중에는 제일 북쪽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주변 경관을 제가 360도 팬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펜션이 멋지네요. 야. 그리고 저기 뭐 돔형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저 원자력 발전소 같습니다. 주변 경관은 이렇고요. 아이고 이거 일단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의 주제는 해능과 육조 단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선사상에 대해서 조명해 볼 때가 됐는데요. 육조 단경 참 이 중요한 내용이죠. 이 한 사람의 법문을 중심으로 저술된 글이 경전이라는 이 명칭이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 중요한 그런 전적 혹은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록이 되겠는데요. 이 기록 안에 육조 단경이라는 이 기록물 안에 그 해능에 대한 이제 이 짤막한 뭐 그런 이야기 혹은 조금 더 긴 이야기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보 단경 혹은 육조 단경이 이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짧은 버전, 긴 버전 뭐 이렇게 있거든요. 짧은 버전은 12,000자, 긴 버전은 24,000자 그렇다는데 뭐 그건 뭐 좀 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긴 버전이 그래도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육조 단경에 들어있는 그 해능의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냥 그 시골의 나무꾼이에요. 나무꾼이고 우리나라에도 나무꾼 출신으로 좀 크게 된 인물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신다네요. 애석합니다. 강화도령 철종 조선 철종 임금님이 강화도에서 나무하다가 픽업되어서 그냥 임금님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해능조사도 나무하다가 그냥 뭐 어영부영 그냥 하다가 그냥 자기도 뭐 자의반 조사가 돼버린 거예요. 육조 대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행적부터 이제 쭉 밝히면서 자기 아버지는 원래 이제 뭐 좀 중원 지역에 뭐 그런 쪽 중원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이름난 사람이었는데 뭔가 뭐 일에 말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죄를 짓게 되어서 남쪽으로 유배 비싼 걸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장가를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장가를 든 상태에서 내려왔는지 그건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뭐 처자식을 거느리고 살다가 뭐 갑자기 그냥 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남겨진 그 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해능은 나무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은 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흙수저야. 흙수저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흙수저 혹은 흙수저보다 더 못한 무수저일 수도 있어요. 무수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그냥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산에 가서 나무에서 파는 거. 아니면은 그냥 이거 남의 그 이 폼파리로 가는 거예요. 폼파리.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일용직 노동자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글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일자무식의 나무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한 군데서 고정해가지고 나무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금년에는 이 산에서 하고 내년에는 또 딴 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나무를 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쨌든 간에 나무를 열심히 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30이 넘어버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30 넘었다 하면은 별로 이제 험이 안 되거든요. 이게 30 넘은 노총각 노처녀들 이게 엄청 많아 전국적으로. 근데 노자도 못 붙여 요즘은. 30 기본이야. 30대 총각 처녀들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 1300년 1400년 전에 당나라에서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들었다. 이거는 인생 낙오자, 탈락자, 완전히 이건 구제불능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묘사를 보면은 몸집이 너무 작아. 쬐끄만한 데다가 거지꼴로 돌아다니고 거의 그러니까 누가 시집을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나무를 내서 장에 팔게 되었어요. 그 장에 팔러 나갔는데 손님이 객잔까지, 자기가 묵고 있는 객잔까지 나무찜을 가져다 달라 이거야. 그래서 나무찜을 가져다 줬어요. 가져다 주고 이제 그 대금을 받았겠죠. 대금을 받아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경 읽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번쩍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식이냐? 개오 열릴 개자 깨달을 오자 기심개오,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열려서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 우리 해능이라는 일자무식 나무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만 듣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전생에 닦지 않았다면은 이게 도대체 설명이 안 돼. 예. 그 방법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가짜, 짜가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근거가 너무 박약해. 그리고 일자무식 나무꾼이 어떻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거죠. 예? 그건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한문투의 문장투의 말인데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위 말하는 백화체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의 대화체의 그런 말들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다 풀어서 썼지. 이제 억무소주 이생기심은 딱 축약되어 있는 문장체의 말인데 이걸 듣자마자 그 뜻을 알아차렸을까? 이게 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단은 이 사람을 인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 사람을 인정을 해보면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야,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일자무식 까막눈에 무지하게 가난한 사실상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가정해 봤을 때, 아, 시장 같은데 혹은 길거리에서 어느 스님이 억무소중이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을 이야기를 딱 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알아들었을까? 깨달음을 얻었을까? 또 혹은 그 사람이 뭐 한글 금강경, 뭐 우리말 경전이 유행하니까 한글 금강경을 읊었다. 그래서 뭐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혹은 응당히 머무를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어.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나무꾼 해능처럼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금강경 보다 보면은 풀이에 뭐 억무소주 이생기심 뭐 그 외에도 뭐 금강경 전 내용에 대해서 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데, 반면에 일자무식 나무꾼은 금강경의 수백 분의 1의 구절인 억무소주 이생기심 요거만 딱 듣고 깨달아 버렸어. 예,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바로 이겁니다 하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해능이 만약에 글자를 알았다면은, 나무를 해서 먹고 살아도 글자를 알았다면은 이 깨달음을 얻었을까?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문자를 알았으면은 과연 깨달을 수 있었을까? 또 여기에 또 하나 더해서 문자도 알고 또 이 나무꾼이 아니라 뭐 그런 대로 먹고 사는 그런 형편이었다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또 억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또 더 나아가 이 사람이 그 지역의 유명한 선비였다면은, 그리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아무것도 없이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사람이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해오롬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해능의 처지가 아니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거나 간에 해능은 흙수저고, 안 그러면 무수저나 마찬가지고 삶의 어떤 그런 그 굉장한 곤란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나무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뭐 연명해 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고에 조금 찌들렸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부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러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스트레스 내지는 그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때, 뭔가 인생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가, 안 풀리는 이유가 뭔가, 본인 해능 입장에서도 참 내가 왜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말이지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모시면서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말이지, 그렇다고 삐까번쩍한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숨으면서 돌아다니면서 그야말로 나무를 어렵게 이렇게 도끼질해서 말이지, 안 그러면 또 산중에 또 바람에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그런 어떤 썩은 조금 뭐랄까 쓰러진 나무를 뭐 톱을 이용해서 자르고 그거를 또 지게 짊어지고 장에 가서 팔아서 이 삼시세 때 이거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 그런 와중에, 또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나무꾼이라고 해서 뭐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게 뭐 글자는 그야말로 일자 무식꾼이 어떻게 뭐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 말귀를 알아들었을 리 만무하고, 그거를 읽는 사람이 아마 읽고 나서 이게 구어체로 번역을 했지 않겠나. 뭐 마땅히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금강경 읽는 사람이 이제 그 육조 해농교사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풀어서 한 번 더 경을 암송했을 수도 있다. 그때 뭔가 이렇게 해능이라는 사람은 마음에 고민이 있고 이것저것 저게 많았는데, 마음이 여기에도 조금 걸리고 저기에도 걸리고, 자기 이제 뭐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사는 건 또 괜찮지만 또 어머니가 또 연세가 저기저기 하니까 또 뭐 아프면 약도 사 먹여야 되고, 뭔가 삶의 어떤 고충이 많았을 건데, 그 순간에 어디에도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야 한다, 이 말에 내가 이렇게 괴롭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한 줄기에 빛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어차피 뭐 부자도 삼시세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삼시세끼 먹는데,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그것뿐이지, 뭐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뭐 충분히 이 나무꾼 생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줄기 그런 복음을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복음을 누가 이렇게 던져준 거나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용기를 내고 이렇게 그 구절에 입각해서 살다가 또 어떤 형편이 돼가지고 또 뭐 홍인조사를 찾아갔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그래도 답니다. 그래도 하고 어찌됐건 간에 이 해능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었다면은 이 주변 해능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우리 저 해오롬님 말씀대로 주변 환경이 이 사람이 이제 한 구절에 은하 대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도 뭐 그런 쪽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이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전생에 닦았기 때문에 이제 금생에 그 구절을 듣자마자 화련 대우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릴 수밖에 없고, 이분이 이제 육조 대사가 되어서 이 법보 단경이라고도 불리는 육조 단경, 그 경전의 주인공이 되죠. 그 경전에서 이제 설법자가 되는 겁니다. 설법주가 되어서 이제 설법을 하고, 그 설법 내용을 이제 하택신회, 자기 제자인 하택신회가 모아서 이제 이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육조, 말하자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육조 단경, 법보 단경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육조어록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육조어록 제목이 그렇게 붙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이제 막
하택 시내의 어떤 정치적인 공작에 의해서 6조 해능이 남종의 이 초조 조사로서 막 이렇게 이제 떠받들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도 워낙에 훌륭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야 우리 이 선가의 경전이다, 선가의 경전과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6조 단경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 법보라고 불러도 된다, 법법 보배보, 법의 보배를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이라고 불러도 된다 해서 이제 법보 단경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이 10월 30일입니까? 10월 30일? 10월 29일? 29일. 야, 무지하게 춥습니다. 바닷바람 대단합니다. 예. 제가 오늘 옷을 좀 부실하게 입고 온 관계로 이 정도에서 마치고 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신하도록. 이거 좀 옆에서 뛰고 체조도 한번 하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해능과 6조 단경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해능과 5조 홍인, 해능과 홍인 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